자, 이번에는 이제 카카오 오픈 API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서치 슬라이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서치 슬라이스를 이제 구현을 할 건데, 헬퍼를 구현을 했기 때문에 할 일이 조금 줄었어요. 근데 여기 슬라이스 부분을 일단은 아까 했던 것대로만 좀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 파일은 제가 다시 배포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오픈 API를 연동하기 위해서 API 주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API 키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API는 파라미터 넘길 때 그 파람스에다가 이제 검색어 전달했었죠. 검색어는 아까처럼 이제 입력받은 값을 전달할 거고요. 1페이지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80개 가져와라 라고 했고요. 얘는 연동키 전달하는 법이 좀 특이했었어요. 헤더라는 부분에다가 어솔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카카오 AK 한 칸 띄고 정의한 키값을 적용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AK 할 때 대문자 주의하셔야 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슬라이스 만드는 거는 아까처럼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파일을 다시 한번 배포를 하고요. 자, 톡방에다가 올려드렸어요. 자, 요거에 맞춰서요. 이제 이미지 서치 페이지 구현 부분도 조금 이제 코드를 좀 간결화를 좀 할게요. 분량이 너무 많아 보여서요. 유즈 이펙트, 유즈 스테이트, 유즈 콜백 이렇게 가져왔고, 그 다음에 리덕스 써야 되니까 유즈 셀렉터랑 유즈 디스패치 갖고 왔고요. 슬라이스에 있는 이미지 검색 함수 가져왔습니다. 로딩바, 에러바, 그 다음에 이미지 표시를 위한 컴포넌트 가져왔고, 그래서 지금 데이.js는 사용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목록에 대한 스타일드 컴포넌트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만든 요 이미지 리스트가 뭐냐면 아까 테이블 만들었었던 거랑 비슷해요. 목록 정의 태그를 상속받는 이미지 리스트라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얘를 익스포트 했어요. 이거 이제 지난 주에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보통은 우리가 요 위치에 스타일드 컴포넌트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요 페이지에서 쓸 디자인을. 그래서 요 이미지 리스트를 밑에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요 CSS를 나중에 또 쓸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스타일드 컴포넌트만 이렇게 별도의 파일에다 작성을 한 다음에 얘를 익스포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임포트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CSS 덩어리예요. 한 파일에 꼭 같이 안 짜도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오늘 예제들은 다 컨셉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 검색어는 관리해야 되니까 유즈 스테이트로 이제 키워드랑 셋 키워드 2개 만들었고요. 요거는 인풋 태그에 입력한 값 넣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서치에서 그 슬라이스가 관리하는 상태값 3개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겟리스트 하면서 호출해야 되니까 디스패치 넣고요. 요거는 일단은 뺄게요. 자, 데이터를 이제 백엔드한테 아무 때나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검색어가 입력이 됐을 때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검색어 변수가 들어있을 때만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요청할 거고요. getList 하면서 이제 키워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키워드 값을 보냅니다. 자, 이렇게 JSON 키랑 여기 넣는 변수가 똑같으면은 이 자리에 그냥 키워드라고만 적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기능은 페이지가 열릴 때 한번 실행을 하지만 이 키워드라는 상태 변수가 바뀔 때도 실행을 해요. 그래서 검색 폼 이벤트에서 아래쪽에 보면 이제 검색 폼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서 스스로의 키워드, 얘는 인풋 태그예요. 인풋 태그의 입력 값을 변수에 담아서 얘를 여기다 줍니다. 이게 얘를 호출할 거고요. 이 값이 얘를 변경할 거고 이 값이 변경되면은 유즈 이펙트가 잘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리덕스한테 보내는 거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건 진짜 외우지 않고선 답이 안 나와요. 리액트는. 그래서 이 흘러가는 흐름을 이제 외우고 계실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선가 이제 에러가 나면은 이 에러는 여기가 잘못된 거야라고 이제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리액트 요 부분에서 에러 났을 때는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아직 못 외우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외워지는 건 아니긴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애들은 영어 단어 외우듯이 달달달 외우시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외운다라는 건 사실 못 외운다라기보다는 안 외우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이건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쨌건 이제 유즈 이펙트가 작동되는 그 시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폼 이벤트 같이 했었죠. 뭐 여기 지금 변수에 한번 담고 있는데 굳이 요거 안 담아도 되긴 하겠죠. 요거 바로 여기다 넣어줘도 되긴 합니다. 네. 이렇게 심플하게 가도 뭐 상관없죠. 자, 로딩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검색폼 넣습니다. 요 검색폼에서 서브밋 이벤트가 눌러지면은 요 이벤트가 호출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상태 변수를 바꿀 거고 상태 변수가 바뀌면 리덕스를 호출할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는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json.string 파일로 데이터 값이 먼저 잘 출력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검색이 잘 됐다면 제가 코드를 막 바꿔갖고 검색이 잘 됐다면 아까 검색어를 미리 입력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맞는 JSON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를 스텝 1으로 넣을게요.
자, 지금 드린 거 이제 이미지 서치 폴더 안에 index.js에 대한 스텝 1입니다. 자, JSON 값이 잘 나온다라는 게 적어도 확인이 되시면은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디자인으로 묶어보세요. 자, 이미지 리스트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사용했는데 이거 아까 만들어 놓은 거 그냥 UL 태그입니다. UL 태그요. 그냥 UL 태그에 대한 CSS를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짜서 미리 빼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도큐멘트라는 항목이 있다면, 왜냐하면 얘네가 JSON 구조가 전체가 데이터인데 그 안에 도큐멘트 안에 또 있거든요.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도큐멘트가 있다면 데이터.도큐멘트를 갖고 맵을 돌려라. 근데 이거 코드 추격하면 자바스크립트 문법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돼요. 데이터가 있다면 그리고 도큐멘트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맵을 돌려라. 자, 반복문 돌면서 이렇게 쭉 li 태그에 링크 걸어서 각각의 항목 이렇게 넣어서 출력을 했고요. 여기만 제가 그냥 img 태그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일반 img 태그로 넣으면 이미지를 못 찾으면 이렇게 액박이 나와요. 보통은. 이걸 안 하려고 이미지 뷰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그냥 이미지예요. 이미지인데 src 속성에 props를 src랑 alt를 받아왔어요. alt는 여기다 걸어주고 src 걸어줘. 근데 src가 만약에 없다면 미리 준비한 noimg 파일을 걸었습니다. 이거는 주소값이 없는 경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주소는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 주소가 하필이면 네이버 거라서 네이버에서 외부로 이미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src 값은 문자열로 정상적으로 있는데 그 이미지를 불러올 수 없는 경우에 모든 img 태그는 on error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주소는 있는데 실제 그 이미지를 못 가져오거나 이미지가 실존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벤트에서요, 이점 커런트 타겟 이미지가 발생한 스스로의 src 속성을 noimg 이걸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로딩 실패 시 호출되는 함수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미지 액박될 때 발생되는 함수예요. 이벤트예요. 이렇게 하면은 액박 대신에 우리가 준비한 이미지를 대신해서 보여줘서 아까 액박 떴었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대체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미지 속성에 일부러 이미지 URL을 넣습니다. 전에 우리 이해제 했을 때는 썸네일을 썼거든요. 썸네일은 다 외부 노출이 되는데 원본 이미지는 네이버에서 외부 노출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이미지가 로딩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일부러 로딩 안 되는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그냥 출력을 했고요. 날짜 값을 day.js한테 던져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재변환이 가능해요. 날짜 형식의 문자열을 day.js한테 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재가공이 가능합니다. 요 예제는 지금 요만큼만 하시면 되겠죠. 아까 여기서 에러 케이스가 좀 많이 나왔는데 어떤 케이스였냐면요. 자, 어차피 리턴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 요 괄호까지 그냥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한 줄 인셈이에요. 이렇게 놓고 볼게요. 화살표 함수에 리턴을 위한 한 줄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맨날 했던 게 뭐예요?
요 괄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상관없지만 중괄호 떼고 리턴 키워드 없애고 이렇게 한 줄로 축약하는 연습 많이 했었죠. 요렇게요. 자, 여기 아까 제가 잘라냈었던 HTML 다시 넣을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 예제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되게 많이 나오셨는데 공통적으로 여기에 소괄호인데 중괄호를 쓰셨어요. 다. 그럼 문법 에러가 돼요. 여기 이렇게 중괄호를 쓰신 거죠. 그러면 화살표 함수 축약한 거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고치려면은 얘를 리턴문으로 감싸주거나 아니면 이 중괄호를 소괄호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괄호 치다가 빈정상해요. 저도 빈정상해요, 이거는. 익숙하지 않으시면 문법이 잘 눈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자, 스텝 2는 여기 출력 부분에서 요 제이슨 출력하는 것만 주석으로 막아 놓으시고 이미지 리스트 요걸로 이제 바꿔서 HTML 형태까지 잘 나오는가 보시는 거예요. 사실상 요 예제는 요렇게 하면 거의 90%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인덱스 스텝 2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좀 단계를 나눠 드렸습니다. 네, 일단 요거 구현 한번 해볼게요.